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정부의 대규모 GPU 확보 계획입니다. 무려 1조 4,600억 원. 이걸 들여서 올해 안에 최첨단 GPU 10,000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걸 왜 지금 하려는 건지, 그리고 이게 AI 분야에 계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교육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AI 기술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 AI 모델 개발에 꼭 필요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GPU 확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나요? 네, 자료들을 보면 미국, 캐나다, EU 같은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AI 컴퓨팅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AI 개발에 시간도 더 걸리고 실질적인 경쟁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걸 타개하려는 아주 시급한 정책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경 예산 1조 4,600억 원, 그리고 목표가 올해 10월까지 NVIDIA H20, B20 같은 최첨단 GPU 10,000장 확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H20이랑 B20 모델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 LLM, 훈련에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보해서 경쟁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정부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방식이 좀 특이하던데요? 아,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대신에 민간 클라우드 기업, CSP라고 하죠. 이 CSP들을 공모로 뽑아서 구매부터 구축, 운영까지 다 맡긴다는 거예요. CSP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면 더 빠르니까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정부가 데이터 센터 부지 찾고 건물 짓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CSP 인프라를 활용해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죠. 그럼 그 GPU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건가요? CSP 회사 거? 아니요. 그 소유권은 정부, 정확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니파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통합관리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 SPC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물론 그 선정된 CSP한테 운영비 부담도 있고 하니 일부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5월에 공모 시작해서 6월 선정, 7월 발주, 10월부터 서비스 시작. 와, 정말 빠듯하네요. 네, 속도가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이렇게 서두르는 만큼 이 1.46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걸까요? 이건 분명히 국내 AI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나 비용 문제 때문에 솔직히 엄두도 못 냈던 첨단 GPU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또 대학 연구실 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 그 비싼 장비를 쓸 기회가 열리는 거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AI 연구 개발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크네요.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일단 이 막대한 자원이 소수에 선정된 CSP 기업에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글로벌 GPU 공급망이 워낙 불안정하고 특히 엔비디아 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와의 협상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마침 이번 주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미국 가서 엔비디아랑 협력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가 이 계획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 몇 대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AI 산업의 미래가 걸린 협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이 GPU가 얼마나 필요하다고들 하나요? 정부가 수요 조사를 했다던데. 네, 대기업 빼고 산학연 405곳을 대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응답한 기관만 따져도 당장 필요한 GPU가 10,000장이 넘었다고 하고요. 특히 거의 절반, 45.9%는 6개월 안에 꼭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정말 목말라 있었네요, 현장에서는. 네, 그 갈증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그래서 이제 확보되는 GPU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AI 컴퓨팅 센터, SPC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수요가 있는 산학연 기관들이나 아니면 좀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국가 프로젝트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월드베스트 LLM, 줄여서 WBL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거요. 소수 정예팀을 딱 뽑아서 이들에게 GPU 자원이나 데이터, 필요하면 인력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사용하는데 비용은 내야 하나요? 네, 사용료는 부과될 예정인데요. 기관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던 사례 같은 걸 고려해서 구체적인 부담 수준은 9월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첨단 GPU 만장 확보 계획, 이건 결국 AI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개발이나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새로운 인프라가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지, 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1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자원을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마지막으로 이걸 다룰 핵심 AI 인재는 과연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는 걸까?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것들이죠, 사실. 네, GPU 확보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과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투자가 같이 가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처럼 특정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하드웨어 확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재 육성,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